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 말과 월 초와 겹치면서 마무리와 시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 정책 회의까지 있어서 살펴볼 이벤트가 많은데요. 먼저 이번 주 FOMC와 ECB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또 그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관망 심리가 이어지면서 현재 약 9억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신고가 형성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주춤거렸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했지만 1분기 성장률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이 지상승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만 플러스권에 마감했습니다. 0.08%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0.33% 약세로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 또한 소폭 하락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0.18% 떨어지면서 1,582포인트대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27포인트 하락한 1,941.29포인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약 보합권에 등락하는 가운데 오늘 통신과 전기가스, 음식료품, 일부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출발은 플러스였습니다만 개장 직후 하락하면서 현재 5일선 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한 상태인데 현재 외국인이 86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 584억 원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 252억 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선방하고 있죠.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개선 기대감에 주가는 동반 강세를 형성하면서 현대차가 2.3%, 기아차가 3% 이상 강세 띄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2%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1.4% 강세 이어가고 있죠. SK하이닉스도 현재 0.5%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선방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3% 이상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3.3포인트 오른 568.6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출발은 567포인트였습니다. 개장 이후 잠시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이내 반등했죠.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1억 원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반등하고 있죠.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또한 0.8%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CJ 오쇼핑도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가 3.6% 강세 띄고 있는 가운데 다음도 현재 0.9% 오르고 있고 시젠과 포스코 아시도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원 10전 하락한 1,107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1,110원대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 오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에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강보합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 이벤트가 많아서 그런지 관망 심리도 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특징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수요일 날 또 우리가 또 휴장이고요. 5월 1일 날 노동절에 휴장이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도 계속 휴장이죠.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주는 좀 관망의 진위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FO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 정도 수준인데 좀 그래도 외인들의 수급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만 차트상으로 지수에 대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장기평선에 대한 어떤 안착 과정 그런 구간을 좀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이런 민감주들의 낙폭이 과대한 민감주들의 어떤 순차적인 반등들 건설주를 제외하고는 다들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바닥 국면에 오지 않았나. 1900선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부분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외인들 같은 경우 거의 9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나 개인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도를 하던 좀 다르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하던 외인들 같은 경우도 매수로 좀 전환이 돼서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 568포인트, 0.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대한 강세에 대한 부분 여전히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종목 중소형 이런 종목별로의 어떤 강세 흐름, 개별 종목들의 어떤 강세라든가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코스닥 쪽의 종목들 강세 흐름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민감주 중에서는 IT와 자동차 섹터만이 그래도 자동차도 물론 이제 현재 지금 반등의 의미라고 좀 보여지지만 가장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감주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업종별로 보면 외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뿐만이 아니고 운수 장비 쪽, 오늘은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매도겠죠. 이러한 쪽 매도가 다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를 오늘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특히 이제 부품주 현대위아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코스닥 쪽의 부품, 성화이트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강한 자동차주들의 전일에 이어서 반등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거의 이제 10만 원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가파르게 좀 반등을 주고 바닥을 좀 찍었다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유통이라든가 전기, 가스, 통신 거의 대부분 이제 오늘 주가의 흐름은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패턴으로 봐야 되겠죠.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좀 보면 일단 뭐 자동차 쪽으로 오늘 좀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전기 전자 쪽, 제약이나 음식료 쪽 이제 좀 방어적인 그러한 섹터들 강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전기, 가스 그리고 이제 조선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재차 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기대치 정도에 좀 부합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반등이라고 좀 표현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엔저에 대한 속도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건 지금 엔화에 대한 부분이 엔저가 계속 이제 100엔을 넘어서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서는 부분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죠. 지금 97엔 정도로 다시 한번 100엔에서 부딪히고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저에 대한 이러한 속도에 대한 부분이 주춤하면서 자동차주들이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지금 3% 넘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당히 뭐 화신이라든가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상태고요. 성화이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가스의 상단비를 돌파해서 가는 신고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부품주와 이런 완성차 업체는 조금 약간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존에 의한 박스 트레이딩 정도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여전히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향후에 시장의 어떤 상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자동차주들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뭐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은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 계속 순환이 되고 있죠. IT 부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ED 쪽이 움직였다, 뭐 OLED 쪽이 움직였다가 또 스마트폰 핸드셋 관련한 쪽 부품 쪽이 움직였다, 반도체 쪽이 움직였다 이렇게 순환되면서 계속해서 IT 쪽의 강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가 상당히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만 원 돌파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부품주들 막 신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지금 IT 쪽 종목에서 좀 현재 뭐 다시 바닥 국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눈에 띄고 있죠. 뭐 인터플렉스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상승을 또 시도하는 이러한 패턴들이기 때문에 IT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제약이나 음식료 이런 유통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추세적인 이러한 상승이라든가 시장이 아직까지는 어떤 상방향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그러한 섹터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화학, 철강은 반등 이후에 재차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업황적인 부분, 산업의 사이클 부분이 여전히 업황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반등의 흐름과 주가의 그러한 흐름을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리지만 한번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주가가 일단 방향성을 정해버리면 그 부분은 상방향이건 하방향이건 간에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전환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락 방향으로 가던 거는 상방향으로 한 번에 전환되기 좀 어려운 거고요.
상방향으로 계속 강하게 가는 종목은 역시 하락으로 꺾이는 부분들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통신이나 전기, 가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1분기보다 또 2분기 때 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방어적인 개념 또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오늘 자동차 쪽에서 성화이텍이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기가 최근에 강한 이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에서 아이마켓 코리아가 200일선을 돌파하고 200일선의 어떤 안착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은 이제 하락에 대한 조선업종에 대해서 반등 위에 재차 하락하는 이러한 패턴, 20만 원 다시 이탈되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통신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이러한 종목별로의 그러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긴 시각에서 그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감주에 대한 대형주들의 낙폭주들의 어떤 편입 확대 부분을 또 노려야 되는 구간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긴 시각이고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시장의 종목의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무난하다고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별로의 이러한 우리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 코스닥 시장의 강세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 코스피 시장이 안정화가 돼도 코스닥 시장의 어떤 강세 부분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좀 종목별로의 어떤 흐름과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의 접근보다는 계속해서 좀 강한 종목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잘 또 실가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또 너무나 이격이 벌어지고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고점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메인이라든가 기관이 어느 한쪽에서라도 좀 매도세가 나온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좀 종목별로의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 아닌가.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1900선이 어떤 바닥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좀 그 부분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업종 위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장 주요 특징 업종과 종목 분석해봤고 또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별로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추천 정보 전수받는 시간인데요. 스타트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여러 이벤트와 함께 또 국내 증시 휴장까지 겹쳐 있어서 관망 심리가 강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좀 다소 약밥의 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 관심 있게 꾸준히 보시기를 좀 권해드렸었던 종목이 그 카지노 관련 종목하고 통신주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좀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GLK에 관한 질문이 좀 있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그 노동절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그 골든위크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기간 안에서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기대감을 갖고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인 입국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꾸준히 수치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포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GLK 그 주가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을 좀 보여줍니다. 특히 그 원화하고 위안화 환율까지 그 중국인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국 입국자 수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카지노에서 또 상당한 그 드로우백이 그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주가 흐름 다소 한 4거래일 동안 눌림목이 좀 발생하면서 거래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양봉 4%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봉 만들면서 이런 그 운봉의 갭을 좀 메우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34,650원인데요. 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4거래일 동안의 운봉 갭을 오늘 어느 정도 좀 메워주는 일봉 차트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상승 추세 기조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도 추세는 아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견조한 상승 흐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매수 가격은 34,000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 증가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 GK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LG U+입니다. 네. 현재 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한 5%대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 9,870원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LTE 대중화로 인해서 최근에 그 고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그 비용 추락 경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분기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 조금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던 부분들이 2분기에는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통신주들에 대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출시를 이미 했죠. 갤럭시 S4가 이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2분기에 실적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현재 주가가 9,870원인데요. 한 9,000원 정도 선에서 11선과 5일선 사이에서 매수 가능한 가격대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6거래일 때 강한 양봉 만들면서 6주 때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20주선을 강하게 받치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우상향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10,000원 선에서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이 11,000원,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선이 제시해드렸는데요. 이 매물대만 소화를 해줄 수 있다면 목표 가격은 10,000원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일단은 12,000원까지는 목표 주가를 조금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21선이 훼손되어지는 8,000원 정도 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4%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LG U+에 대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이었습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가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49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분기 기준으로는 10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연율 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0.4%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3.0%는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미국 GDP 성장률이 부진을 나타내면서 다음 달 2일 개최될 22 통화정책회의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추가적인 통화정책 도입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총선을 치른 지 2달여 만에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했습니다. 새 내각은 레타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의 주도로 벨루스코니 전 총리의 자유인민당과 마리오 몬티 전 과도 내각 수반의 시민선택 등 3개 정당의 연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오는 2015년까지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의 수요와 공급차가 돌아서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디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수요 부족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하람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1사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2.5%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3.1%를 다소 하회했습니다. 이는 민간 소비, 주거용 고정 투자, 재고 및 설비 투자 등 민간 부분의 경기 모멘텀 호조에도 불구하고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국방비 등 정부 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시퀘스터 영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FOMC 이후 발표된 상당수의 경제 지표, 특히 투자 및 고용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모멘텀 둔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월 FOMC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연준 지도부의 입장이 보다 힘에 실릴 것으로 보여 현재 수준의 양적 완화 정책 지속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뉴욕 증시는 FOMC 회의에 온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과연 양적 완화 지속으로 증시 반등 이끌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미국 연준이 30일부터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최근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과 고용지표 등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출구 전략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양적 완화 연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FOMC는 이번 회의에서 자산 매입 확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당장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경기 전망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발언 강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양적 완화 확대를 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만약 이번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 FOMC 회의 못지않게 가장 큰 변수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입니다. 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 독일 쪽 입장도 중요하겠죠. 어떤 코멘트가 나올까요? 네, 미국의 FOMC 회의에 이어 5월 2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ECB가 금리를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것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4월 통화정책 회의 이후 경제 여건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해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잘 버티던 독일 경제마저 4월 제조업 PMI가 위축되고 있어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이벤트 정리와 함께 이번 한 주 대응 전략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FOMC가 개최되고요. 5월 2일에는 유로존에서도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월 경제지표는 시캐스터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는 30일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1일 ISM 제조업 지수, 2일 국제 수지와 노동 생산성, 3일 고용 동향과 ISM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이 중 주목할 지표는 1일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와 3일 발표되는 고용 동향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50일로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4월 신규 고용자 수는 14만 5천 명으로 전월에 8만 8천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개선될 경우에 소강 상태의 미국 주식시장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각국의 통화 정책 회의와 함께 주요 경제 지표에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1분기 GDP가 부진하게 나오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때문에 오늘 이번 주 FOMC 기대감도 강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지난주에 미국은 다우는 선수하고 나스닥과 S&P는 다 하락을 했죠. 미국의 4월 소비자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GDP 성장률도 2.5% 정도가 나오면서 예상 하회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소비자 심리지수도 70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GDP 성장률도 이전에 비하면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탈리아 대연정이 합의가 되면서 유로존에는 긴축보다는 경기 부양 쪽에 포인트가 좀 맞춰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는 ECB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그 예금 금리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ECB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유로존은 일단 긴축해서 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메르켈 총리가 계속해서 긴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쪽에서 계속해서 긴축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ECB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에서는 아마도 양적 완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매파들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양적 완화를 추가로 더 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번 FOMC에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수급의 모습을 보시면 오전에는 외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기관이 42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외인의 1,000억 매도를 받아주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530억 정도가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유통, 그다음 금융업에서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운송장비와 유통업 쪽에서, 그다음에 통신업 쪽에서, 또 전기전자업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견인해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 중에서 투신과 기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기금이 현재 140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막판에 매수로 전환하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목별 시가총액의 모습을 보시면은 경기방원이 SK텔레콤이 3.4%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요즘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모습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현대모비스가 3.9% 하락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반등을 하면서 주가를 방어해주는 모습이고요. 조선주가 계속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화학주에서 롯데케미칼이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약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이벤트인 ECB의 통화정책회의와 FOMC를 확인하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탐색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오늘 끝으로 오후장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투자 포인트는 일단 외국인 현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물보다는 선물에서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일봉상 기준선 수평구간값이 195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오늘 안착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주봉상으로 캔들이 5주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저점 시마다 물량을 받아주는 어떤 세력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 전환되는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이러브스탁의 남자형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1940선은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또다시 신고가를 쓰고 있죠.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뭐 오늘 일단 먼저 코스피는 아무래도 그 대형 이벤트를 앞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제조업 지표라든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등이 이제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증시가 이제 PBR 그 1배선인 이제 코스피 1900선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인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악재로 작용해왔던 이제 북한 관련 리스크라든지 엔화 약세가 이제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쌓아가고 있다. 뭐 그려지는 단계로 보여지는 상태고요. 예, 앞으로 뭐 금주 안에 금주라기보다도 뭐 이번 조만간 뭐 추경 예산안이라든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큰 이변이 없다면 그 정부의 추경 조기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을 보면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는 아무래도 그 시장을 지탱할 만한 요인이 시장 자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뭐 가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난다면 시장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당장은 그 시장을 지지하는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ECB 드라기 총재도 그 유럽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유럽의 금리가 인하된다면 미국, 일본에 이어서 이제 선진국 그룹 안에서 세 번째 경기 부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어닝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자동차나 IT 등 이제 국내 수출 업종들이 생각보다는 그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당분간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뭐 엔화 약세와 함께 그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제 시장의 예상치도 많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기대할 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 IT나 자동차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 업종별 특징 보자면 좀 내수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뭐 통신이나 음식력도 강하거든요. 네. 이런 업종들 강세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예, 일단 현재 시장의 수급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시장의 수급은 이제 기관의 수급에 이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할 수 있고요. 네. 수출주보다는 이제 내수 관련주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관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매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주 강세를 이제 기대하려면은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되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직도 네. 이제 중소형주나 내수 관련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 신흥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고 있는 신흥국 시장을 볼 때 그 외국인 매매 기조 변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초부터 이제 노동절 연휴 기간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수 관련주도 관심을 네. 가지시지만 중국 관련해서도 중국 관련 내수 관련 종목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올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앞서 이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뭐 ECB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어떤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한다면 그때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예.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그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네. 그런 곳에서 당장 그런 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그 투자 자금이 다시 이제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네. 단지 이제 뭐 추경이라든가 함께 국내 시장과 해외적인 변수를 함께해서 상승적인 모멘텀을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좀 잠시 관심 업종을 언급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업종 눈여겨보고 계신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IT라든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노동절 연휴이기 때문에 네. 중국 관련해서 IT 관련이라든가 중국 내수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앞으로도 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기관의 매수세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내수와 이런 뭐 경기 방어 위주의 종목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남재현 팀장님께서는 이번 주 IT 업종과 중국 관련 내수주 그리고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모바일 게임 회사죠. 업계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업계 내 입지도 상당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컴투스에서 올해 1분기를 보면은요, 2013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이제 100% 이상, 또 영업이익 면에서는 거의 14배 이상 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를 보면은 이제 컴투스가 출시한 신규 게임이 7개였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15개 이상의 신작 출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1분기보다도 2분기에 더 큰 기대를 갖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 2분기부터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이제 확대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성장이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컴투스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모바일 게임 출시를 통해서 인지도와 어느 정도 상당한 노하우를 쌓아온 기업입니다. 국내외로 시장이 성장하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존 출시된 게임들이 안정적인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작 출시가 이어지면 이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한 점에서 매출의 안정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톡용 그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카카오톡용 게임에 집중해 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매출 증가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이 좀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격대를 보시면요. 현재가 수준에서도 이제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가격대이고요. 예, 5,400원대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컴투스였습니다. 매수 적정 가격은 54,500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 5만 원이라는 점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재현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에 총 5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25%이고요. 윈스테크넷이 20%, 루멘스와 농심, ELK가 15%, SBS 미디어 홀딩스가 1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교적 양호한 흐름 이어지고 있죠. 윈스테크넷이 9%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어서 SBS 미디어 홀딩스가 수익률 8.5%, ELK가 2.6%, 농심이 1.5%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루멘스만 현재 매수가를 밑돌면서 마이너스 0.4%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총 5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루멘스를 제외하고 양호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AS 받아볼까요? 네, 윈스테크넷부터 말씀을 수익률 1위죠. 드리겠습니다. 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흐름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요 최근에 이제 해킹이라든가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보안 시장에서는 또 윈스테크넷 같은 그 업계에서 가장 또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는 그 윈스테크넷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시장에 어느 정도 그 관심도 높아지고 또 어느 정도 그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윈스테크넷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상승세를 좀 이어왔기 때문에 잠깐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지까지 상승세를 하면서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오고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번 주 같은 전주 같은 경우에도 잠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다시 이제 가격대를 찾아가면서 조금 더 상승 여력, 충분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트워크 보안 시장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도 매년 6에서 8% 정도 이제 보안업계 특성상 이제 6에서 8% 정도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보안업계 특성상 1분기가 사실 보안업계에서는 그 비수기에 속합니다. 이런 비수기에 내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지금 여태까지의 상승폭보다도 조금 더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윈스테크넷 지난주에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전년비 모두 20%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이 이어졌죠. 2분기에도 실적 호실적 기대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사고 있더라고요. 윈스테크넷 이 종목 앞으로 수급도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겠죠? 네, 뭐 윈스테크넷 같은 예. 경우에는 시장 자체에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금이라든가 뭐 투신권에서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크게 눈에 띌 정도로 이제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 네. 윈스테크넷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태까지 그 추세적으로 이어왔던 상승세가 워낙 또 좀 컸던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제 수급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네. 꾸준하게 이게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 3개월간 기간을 봤을 때는 그 여태까지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익률 2위 종목이죠. SBS 미디어 홀딩스인데 8.5% 플러스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난 한 주간 흐름 보니까 좀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네, SBS 네. 미디어 홀딩스는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예.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 올 초부터 가격 상당히 적정 주가에서 거의 반 이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저평가되는 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을 조금 더 유지를 하고 그 이상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보면 6,300원 정도 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추가로 여기를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근데 물론 보유를 하시지만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시장의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좀 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IT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디어 관련주기 때문에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는 시장의 네. 관심이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까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박스권 돌파를 기대하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시점으로 한번 네. 종목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SBS 미디어 홀딩스도 에이스 받아봤고요. 이어서 ELK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만 하더라도 좀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플러스권으로 좀 수익률이 돌아선 상태죠. 지난 금요일 보니까 주가가 한 7.8% 급등했더라고요.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 E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4의 이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종목이 가격대가 조금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어느 정도 단기간 걸쳐서 박스권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동안 이제 갤럭시 S4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출시가 되고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ELK에 대해서는 그 갤럭시 S4의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갤럭시 S4가 시장에 관심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ELK가 당분간 뭐 추세적으로 뭐 하락을 한다거나 이럴 염려는 없어 보이고요. 갤럭시 시장의 관심이나 아무래도 신규로 모델이 출시되면서 아무래도 그 출시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IT 업종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주 같은 경우까지만 하더라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을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럼 ELK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2만 원까지 계속 홀딩해 봐도 괜찮은 거겠죠? 네, 조금 더 예. 물론 조금 기간적인 부분에서 잠시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도 잠시 보이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ELK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2만 원까지 꾸준하게 홀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역시 농심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수익률이 1.5%지만 지난 한 주간 주가를 보면 좀 박스권에서 머물렀었던 종목이네요. 네네. 그동안 그 주가 상승을 이끌어온 거는 이 농심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시장의 개척이 가장 그 주가 상승의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가의 방향성은 해외 사업의 좌우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올 1월부터만 하더라도요, 뭐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기업과 라면 공급 계약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 이번 달부터는 그 중국의 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티오바오와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심이라는 자체가 이제 내수 관련주고 또 그동안 어느 정도 원가라든가 그 밀가루나 팜유라는 이 원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 이익 면에서도 조금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기업 자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모습도 어느 정도 꾸준한 모습을 1월부터 4월까지 꾸준하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상승세가 이런 해외 시장의 이런 원인이었다면은 앞으로도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농심 보유하신 분들도 있다는 목표가 36만 5천 원까지는 홀딩 해보자 하는 의견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한 종목 남았는데 AS 더 받아보겠습니다. 루멘스입니다. 이 종목 좀 아쉽게도 마이너스 0.4% 매수가를 아주 소폭 밑돌고 있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볼까요? 예, 루멘스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 때 LED 조명도 한 비중이 매출 비중이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패널 LED 패널 같은 경우 백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한 80% 정도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에 이제 LED 백라이트를 공급을 한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얻기 위해서는 조명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져야지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중심으로 이제 LED 전구의 교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그 태블릿용 그 LED 납품을 시작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그런 부분에서 그 태블릿 상품의 매출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가격대를 보시면은 현재 그 매수가 부분에서 크게 이제 변동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지만 여태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업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안정적인 매출 조합 그리고 또 최근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LED 조명 사업에 대한 신규로 수혜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LED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LED 시장에서 수혜도 좀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더 이제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끝으로 루멘스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남재영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이 늘었죠. 보유 종목은 6개입니다. 현금 비중이 10%이고요. 윈스테크넷이 20%, SBS 미디어 홀딩스가 10%, 나머지 종목은 15% 비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윈스테크넷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루멘스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ELK와 SBS 미디어 홀딩스 농심도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컴투스 매수가는 54,500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후장 파워업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타일의 남자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41포인트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56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